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려온 그런 정화 작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영장이 청구됐고 내일 영장실질심사 받습니다. 아마 무리 없이 영장이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그런 가운데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이후 산업부 외에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부처 산하기관장 사퇴 강요부터 후임자 지정까지 관련 의혹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윗선 수사가 드디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 최형원 부장팀인데 여기서 산업부 외에도 다른 부처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관련 지수를 확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흘렸겠습니까? 검찰이 흘렸겠죠. 이미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2019년 고발장 접수 이후 그 해에만 한국 남동공사 발전 등 발전사 사장을 포함해서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 여기 진작 뒤졌어야 돼요. 이 통일부 남북 하나재단, 이게 통일부 산하에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 이사장 등 최소 7명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산업부 외 다른 부처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캠코드, 문재인 캠프 출신이고 문재인과 코드가 맞고 또 민주당, 이런 캠코드로 요약된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여기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 등 위선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에 관여한 청와대 인사가 누구겠습니까? 위만 이야기해 볼까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 그죠? 거기서 인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그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림종석 동무가 비서실장이었고 그 위에는 문재인밖에 안 남습니다. 그 중간에 정수기가 있다. 김정수기가 이 중간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인사수석 위에 손혜원과 정수기가 같은 숙명여고 2년 선배로 거기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쫙 돌았고 이제서야 그쪽으로 수사의 칼날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즉 윗선은 물론이고 몸통까지도 올라가야 되겠죠. 검찰은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통해서 법리 검토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 개의 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버리면 판례가 나오죠. 그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수사하고 거기에 준해서 기소하고 거기에 준해서 재판을 하면 이건 싹 다 유죄입니다. 아마 유죄 판결을 받는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서둘러 붙이겠죠.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혐의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날 검찰이 밝힌 백운규 전 장관의 혐의를 보면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외에도 후임자 인선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 아주 유사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외 다른 부처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진술을 일부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리 검토도 마무리됨에 따라서 타 부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고 지금 검찰이 흘린 사실을 보면 적어도 3개 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여기는 일단 걸려든 것 같고 나머지 부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윗선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 착수, 야 한동훈 장관 빠르네요. 지금 이제 그거 할 때 됐어요. 뭐냐? 지금까지 봐줬던 검찰 간부들, 친문 검찰 간부들 싹 그 여죄를 밝혀야 됩니다. 일단 인사조치가 먼저겠고 재판 끝날 때까지는 어디 한 군데로 몰아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유배지로 알려진 그곳의 정원을 일단 늘려놓는 겁니다.
글로 보내기 위해서. 자, 서울중앙지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면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 강력부에 일단 배당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진짜로 재미있는 것은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 정권 교체 뒤에 첫 감사를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너무 많이 묻어준, 덮어나간 그것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그 후임, 그리고 친문 정권에서 비리를 덮어줬던 검사들, 이번에 다 틀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검찰청이 지휘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감사에 착수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내 사건 처분 및 수사 적절성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거예요.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은 친문재인이죠. 간부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대장동 의혹 등 굵직굵직한 권력 사건을 뭉개버렸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정권 교체 후 처음 열리는 감사인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이 감사 제대로 되냐 안 되냐가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어요. 대검찰청 감찰 이과는 어제부터 서울중앙지검 정기사무감사에 돌입해가지고 전 부서가 지난 1년간 처분한 주요 사건과 수사 진행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기록 검토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검은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부적절한 사건 처분과 수사 과정이 발견되면 소속 검사는 물론이고 외부로 전출된 검사들마저도 몽땅 다 불러들여가지고 면담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문제가 드러나면 1차적으로는 이번에 있을 검찰 인사에 반영되겠죠. 그리고 이 중앙지검 감사는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릴 예정인데 이게 그냥 간단히 오늘 가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 걸린다는 이거 가지고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겠습니까? 자, 중앙지검에 대한 감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 거의 전 부처에 있는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대부분 다 서울중앙지검에서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친문 계열로 분류되었던 지휘부 밑에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권력 사건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월 달에 중앙지검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강요 의혹을 받던 이재명이를 그리고 또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등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재명? 자, 또 유동규 하면 우리 다 아는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 휴대전화 분실 및 뒤늦은 압수수색, 그때 당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니 말았니 나중에 뭐 찾아냈니 말았니 하면서 봐주기 수사 또 압수수색도 다 처리하고 나서 증거인멸하고 나서 압수수색 나간 거 등등이 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해 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의혹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죠. 자, 우리들 병원이 그렇게 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 걸려가지고 그 불기소 처분이 부실하거나 부당하거나 또는 적정치 않다는 판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 병원 다시 수사. 이게 되는 게 지금 왜 하겠습니까? 그 당시 친문 검사들이 봐주기 했다. 그 친문 검사들 잡아넣자. 물론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그 친문 검사들이 봐줬던 사건들 다 수면 위로 다시 올려서 재수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이 권력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고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가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감사인 만큼 문제가 적발되는 수사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 자체가 문제가 적발되기만 하면은 그 수사팀은 물론이고 그때 묻어둔 사건 그 자체가 다시 올라온다는 거죠.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다시 수사하는 겁니다. 자, 아울러 서울고검은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이나 서울 동부지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누가 있죠? 추미애 아들 문제 그거 걸려있잖아요. 최근 북부지검에 대한 정기 직무 감사도 마쳤습니다. 대검은 최근 남부지검에 대한 감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검에 누가 있습니까? 예, 신성식 가 있잖아요. 신성식 다 아시죠? 악명. 자, 신성식이 피의자로 특정된 KBS의 채널A 사건 오보 의혹을 2년 동안이나 뭉갰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해 11월 라임 자산 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입건한 것도 이번에 다시 또 볼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연초 일정이 정해진 감사라고 해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대검 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감사팀이 또 봐줄 우리가 없느냐, 또는 여기서 감사팀이 발견을 못할 우리가 있지는 않느냐. 그럴 수 있어요. 감사팀이 봐주기는 안 하겠지만은 잘 발견을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 당시 수사팀이었다가 지금까지 아직도 수사팀이 남아있는 그 일선 검사들이 덮어버리고 계속 인멸을 시도하면 감사팀도 속아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하기를 바랍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거 옛날부터 말하던 거 지금 드디어 입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무부는 지검 지청 가운데 형사부 말부에서만 직접 수사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가 저질러 놨던 것을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죠. 추미애가 검찰을 아주 제대로 망쳐놨지 않습니까? 또 법무부와 그 소속 직제 시행규칙 및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해서 법무연수연구위원을 5명을 정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정원하겠습니까? 법무연수연구위원 하면은 여기가 유배지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가 있던 데잖아요. 거기 정원이 4명이가 그럴걸요. 거기를 9명으로 5명을 더 정원해서 글로 보낼 수 있는 사람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자리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는 글로 다 가. 재판 끝나고 처벌될 때까지는 거기 가 있어라. 그러고 지금 계속 몰아붙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거의 전 부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그동안 수사를 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봐줘버린, 덮어버린 사건들을 다시 또 올린다 이거죠. 물론 그 당시에 덮어주기나 봐주기 했던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들이 발견되면은 저기저 또 연수원으로 보내고, 그 작업을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게 빨라도 일주일, 늦으면은 전 부처를 다 뒤지는 이런 경우는요, 한 달 걸릴 때도 많아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가지고 누구 막 저기 드디어 막 수갑 차고 들어가는 게, 그게 복수의 실현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정의 실현의 단계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5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귀국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5년마다 한 번씩 혁명을 하는 느낌이 드냐. 해외 외신들이 보도할 때는 노다지 혁명을 하는 나라인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그게 나빠요.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년씩 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라 엉망진창으로 만들 텐데, 그래도 문재인 5년 만에 끝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을 거꾸로 이렇게 수사할 수 있게 된 것, 이제는 이번 정권부터는 부디 임기중에 잘못하는 일 없어가지고 이런 일 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